준비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했을 때 사기업에서는 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식 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취업에 합격하신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취업에 성공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처드님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처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하고 있는 리차드입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금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서 취업 시장이 새로 열린 게 아마 공사라든지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그런 기회로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올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관심이 많아지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채용 시장이 더 확대되고 저도 그 시기에 잘 맞물려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항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류를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원과 비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업 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보건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산안법에서 이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은 모두 적용되고 지켜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산업법에서 지켜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예. 혹시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제 직무를 선택했다거나 본인이 전공하신 거라든지 이런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를 알게 된 거는 이제 14년 세월호 사고 때 처음 이렇게 알게 됐고요. 이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안전관리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재난관리공학과라는 것을 학부를 좀 전공을 하고, 또 이제 제가 ROTC로 이제 군 장교로 임관하면서 군에서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직무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일단 안전은 어떤 직종과 이제 산업군 경계가 없다는 점이었고, 뭐 이제 제조업에서도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건설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모두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없다는 점이 저는 안전관리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전관리 직군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재난관리공학과도 좀 사실 생소해요. 이 과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저희 학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난관리공학과라는 것은 크게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도 동해 산불과 관련된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군에 대한 안전관리 그렇게 좀 폭넓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사례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공학보다 약간 더 넓은 범위의 안전이라든지 재난, 위험 사태에 대한 대비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선배들을 보면은 어느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시나요? 선배들의 취업 상태를 보면은 소방공무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공무원의 강제 직렬이라든지 그리고 재난관리연구센터에서 실질적인
이제 사회적 재난이나 국가적 재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제 대응 방안을 세우는 쪽으로 R&D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국가직에 많이 취업하신 분도 많이 있겠네요. 재난 네, 관련.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ROTC를 친구를 좀 많이 안 둬서 학부 과정을 다 끝나고 ROTC 갔다가 취업할 때 일반 취업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네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ROTC라는 것은 이제 학부 학사족 다시 그 대학교 졸업을 마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이제 장교 생활로 하면서 네. 이제 2년 4개월 동안 이제 장교 생활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예, 저녁 6개월 전부터 입사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전역할 때쯤에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역 후에도 좀 취업 준비를 해서 좀 취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끼기에 일반 그 학생들하고 ROTC 전역하신 분들하고 약간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 이유는 젊은 나이에 조직을 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조직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더 큰 권한과 더 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추진력 그리고 뭐 이제 분석력 등 그런 것들을 분해서 미리 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했을 때 사기업에서는 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한 게 있나요? 저는 직무를 먼저 이렇게 정하고 나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안전관리자 직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어학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토익 성적과 토익 스피킹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스펙적으로 제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인사 담당자가 그걸 봤을 때 최소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만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회사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안적으로 보셔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있으니까 공무원 신분인데 기준이 있었나요? 네, 좀 가치관이라든지. 저는 일단 그 회사가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일 첫 번째로 좀 봤어요. 지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안전관리를 수용하고 그거를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영자의 지원이나 관심이 없으면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지금 팀장님이나 그리고 주변 선배들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런 부분이 선택을 하는 데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도 안전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셔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서류 통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무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술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랑 직무수행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안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력사항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서류 통과 후에 면접은 또 별도로 진행을 됐나요? 네, 서류 통과 후에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면접은 1차 면접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리고 최종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당시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직무랑 연계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자가 결과보다는 그 과정상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그 답변이 면접관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일을 하셨죠? 제가 입사한 지 지금 3주 정도가 됐습니다. 3주면 정말 정신없을 때 같은데 입사하기 전하고 입사한 후에 어떻게 좀 생각이 변화가 된 점이 있나요? 가장 첫 번째는 산업안전기사나 학부에서 이제 학문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렇게 이 지식 가지고 현장에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 바로 일할 수 있겠다라고 입사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그런 현장에서 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장 지식이 없으면은 실제로 업무하기가 힘들고 또 제 업무가 주로 컨설팅 업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컨설팅하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예. 그 점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은 칼퇴를 한다. 정말 현실은 어떤지 좀 직설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네.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9 to 6라 해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을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보다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예. 아마 네. 공무원 조직도 다 부서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그래도 3주 동안 있으면서 이건 보람됐다 아니면 이건 조금 힘들더라 하는 거 이런 점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지금 3주밖에 안 됐지만 제가 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고 관련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그 걸음마 단계에서 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시민의 안전도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작 단계에서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가장 보람이 있고 그리고 좀 힘든 부분은 그 보람을 느끼는 부분과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산업안전 관리 체계에 이렇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필요성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설득하는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자체 안전관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그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성격이나 그리고 그 지자체에 대한 성격을 조금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최종적으로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저만의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재단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안전관리자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제 좀 고통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 유가족분들을 지원해주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재단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취업한 선배로서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환경관리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직무를 선택한 것에 있어서 큰 자부심이랑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3주밖에 안 됐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보면서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느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그 법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한다는 것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와 대화를 하고 또 조직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더 큰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조직과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0점짜리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취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사회에 기여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 조직에 기여할까를 고민한 거에 대해서 많은 감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취업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이제 취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현직자 인터뷰를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취업하게 되면은 당장 일해야 될 회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이 알게 모르게 면접관들에게 전달이 돼서 최종 합격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지자체 안전관리자가 최종 합격이 된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저희가 지원한 회사에 대한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면 제가 리처드님하고 만나게 된 계기도 코멘토라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멘티랑 멘토 관계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직무부트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현직자 인터뷰로 손쉽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입니다. 좋아요를 누르세요.